자, 이번 시간에는 에터의 반응부터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에터, 영어로 이서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 에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알코올과 좀 다르게 반응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에터는 일반적으로 용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용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녹이는 건데요. 녹이려면은 그 녹는 물질, 용질과 반응하지 않아야 되겠죠. 용매가 용질과 반응한다 그러면은 용매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매는 반응성이 좀 떨어지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에터는 반응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기물질을 잘 녹이기 때문에 용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운 이 할로젠이라든지 혹은 어떤 산염기, 친액체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약한 것들은 이 에터하고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에터를 반응시킬 때는 조금 극한 조건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산소에 양쪽에 탄소가 붙어 있어서 일종의 이서, 에터죠. 자, 이런 화합물에는요, 여기 HI, 하이드로젠 아이오다이드, 이것을 이제 물에 녹인 것을 하이드리오딕 애시드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하이드리오딕 애시드 혹은 하이드로브로믹 애시드, HBr, 이런 것들을 넣고서 끓여주면, 여기 보면 이제 100도에서 처리한다 그랬는데, 이걸 넣고서 끓여주면 이때에 이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에터에서 우리가 탄소와 산소의 결합을 끊는 그러한 반응은 바로 이러한 HI나 HBr을 써서 끊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여기 에틸 아이소프로필 이서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어요. 자, 이 산소를 중심으로 양쪽에 탄소가 있는 이런 비대칭적인 그런 이서인데, 여기다가 이제 HI를 넣어주면은 이 HI가 처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번 장에서 배우는 이 산소가 들어있는 화합물, 자, 탄소와 산소의 결합, 또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이서나 전부 다 물의 유기 유도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화합물들은 전부 다 특징적으로 산소가 있고요. 이 산소에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비공유 전자 쌍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비공유 전자 쌍이 있는 물질에다가 강한 산을 넣어주면은, 우선 제일 먼저 이 비공유 전자 쌍이 산에서 H+를 받아서,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비공유 전자 쌍을 내어주어서 이 산소에 가서 이렇게 수소가 결합되는 이러한 반응이 맨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양성자화, 프로토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양성자화 반응이 바로 이런 이서나 혹은 알코올의 산조건에서 이런 반응들이 잘 일어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 산소에 양성자가 붙어서 우리가 이런 걸 옥소늄 이온이라고 그런다 그랬는데, 이런 이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 나간 이 I- 아이오다이드가 여기를 이제 공격하면서 이쪽에 있는 알코올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면은 이 아이오다이드가 반응을 할 때에 어떤 탄소와 반응을 하느냐. 지금 이쪽 탄소를 공격해서 이쪽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이쪽 아이오다이드가 이쪽 탄소를 공격해서 이쪽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아이오다이드는 치환이 덜 된 쪽 탄소를 공격해서 나머지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응은 SN2로 일어나기 때문에. SN2 반응에서는 우리가 입체 장애가 작은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이오다이드가 바로 이쪽 탄소를 공격해서, 이게 덜 치환되어 있죠. 이쪽은 좀 복잡하죠. 예, 그래서 이쪽을 공격해서 이쪽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생성물은 이쪽이 떨어진 이런 알코올과 이쪽 아이오다이드가 이쪽 탄소를 공격한 이런 아이오도 에테인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터의 반응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 탄소가 끊어지느냐. 사실 이런 건데요. 이게 산조건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이 이렇게 잘 선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 양쪽에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쪽 탄소는 지금 몇 차 탄소냐? 이것이
3차 탄소고요. 이쪽 탄소는 2차 탄소죠. 자, 이렇게 3차와 2차로 되어 있는 이러한 이서인 경우에 산조건에서 이런 반응을 시켜보면은 이때는 반응이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이런 SN2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SN1 혹은 E1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3차 탄소인데 이 3차 탄소가 양이온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하다 그랬죠. 우리가 탄소 양이온들의 안정도를 비교할 때에 3차 탄소 양이온이 안정하다. 세 군데서 전자를 내어주는 이런 유발 효과 때문에 안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 탄소 양이온이 떨어지기가 쉽고요. 따라서 여기서 H+가 여기에 붙게 되면은 그냥 이러한 알코올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진 다음에 제거 반응이 일어나서 이 반응은 E1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탄소 양이온 형성하기 쉬운 3차 혹은 벤질릭, 알릴릭 이런 이서인 경우에는 이러한 안정한 중간체인 탄소 양이온을 거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E1이나 혹은 SN1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그래서 이 이서의 양쪽에 결합된 탄소가 몇 차 탄소냐 이걸 좀 잘 유심히 보고 3차인 경우에는 SN1이나 E1이 일어날 수 있고요. 1차와 2차로만 되어 있는 화합물들은 주로 SN2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면서 어떤 생성물이 얻어질 것인가 하는 예측하는 연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서 중에서 고리를 이루고 있는 이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리형 이서. 지금 여기에 이런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육각형 고리에 산소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1,4 다이옥세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인데 이 다이옥세인에 보면은 이 산소의 양쪽의 탄소, 이 산소의 양쪽의 탄소, 그러니까 분명히 이서죠. 근데 그것이 고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고리형 이서라고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THF, 테트라하이드로퓨란 산소의 양쪽에 탄소가 있으면서 오각형 고리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이러한 고리형 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교과서에서 지금 주로 다루려고 하는 거는요. 이런 것들은 사실 반응성이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또는 주로 용매로 사용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서의 반응에서 이러한 다이옥세인이나 THF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지금 보면은 이와 같은 삼각형 모양의 고리를 가지는 이러한 이서. 이 산소의 양쪽에 탄소가 있는데 그것이 또 고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형이죠. 이러한 우리가 삼원고리 이서. 이러한 화합물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이폭사이드라고 해요. 이폭사이드. 이폭사이드. 우리말로 에폭시 화물. 또 영어로 다른 표현으로는 옥시레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화합물.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탄소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에틸렌에다가 산화 은조건에서 산화 반응을 시키면은요, 우리가 이와 같이 산소가 양쪽에 달이 걸친 이와 같은 삼원고리 화합물이 얻어지는데 이런 화합물을 우리가 에틸렌 옥사이드라고 그래요. 에틸렌 옥사이드. 화학 공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출발 물질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틸렌 옥사이드 같은 화합물들은 이것이 삼원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사이클로알케인들을 배울 때 특히 사이클로프로페인 이런 삼원고리는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는 링 스트레인, 각 스트레인, 또 여기에 토셔널 스트레인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다. 지금 이것이 바로 이 에틸렌 옥사이드의 구조인데요. 이것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빨리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반응을 잘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러한 에틸렌 옥사이드와 같은 화합물은 합성에서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자, 이런 에폭사이드, 이런 에폭사이드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폭사이드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 우선 여기 이런 알켄이 있어요. 알켄 이중결합이 있죠. 이 사이클로 헵텐인데 여기에다가 산화제로 여기 이 에폭사이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아주 특징적인 산화제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여기 있는 이런 화합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MCPBA라고 약자로 쓰고요. 메타클로로퍼록시 벤조익 애시드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자, 이 염소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나머지 요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벤젠고리에 COO 그리고 OH 이런 화합물이에요. 자, COOH가 있으면은 이거는 벤조이크 애시드인데요. 산소가 한 개가 더 있죠. 그래서 이걸 퍼록시 벤조익 애시드라고 얘기합니다. 퍼록시 벤조익 애시드. 그리고 이거에 메타 위치에 염소가 있다. 그래서 메타클로로 퍼록시 벤조익 애시드. 이렇게 말하는 바로 이 시약, 이 MCPBA가 여기서 산화제로 사용이 되면서 이 MCPBA 보면 여기 3개의 산소가 있는데 이 3개의 산소 중에서 특히 이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 요쪽 요산소, 바로 요산소가 여기에 있는 이 알켄의 2개의 탄소에 이렇게 달이 걸친 이러한 생성물을 만들어서 바로 이런 에폭사이드가 얻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MCPBA를 써주면 이런 이 알켄에서부터 산화를 통해서 에폭사이드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MCPBA와 같은 화합물을 여기 퍼록시 애시드, 과산화산이라고 그랬고요. RCO3H, 예, RCO2H는 우리가 카복실릭 애시드죠. 근데 CO3H, 산소가 한 개가 더 있는 그러한 특별한 산화제입니다. 화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서 이러한 그 에폭사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알켄과 퍼록시 애시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연구를 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밝혔는데, 여기 보면은 이 이중결합이 산소를 공격하고 전자를 주면서 이것이 이렇게 전자가 여러 번 이동하면서 이러한 에폭사이드와 이런 카복실산이 얻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한 단계, 그래서 중간체가 없이 한 단계로 일어나게 되고요. 한 단계로 일어난다는 말은 전이 상태가 한 개란 뜻이죠. 그래서 이건 어떤 전이 상태를 거치느냐 하면은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알켄에 여기 있는 이 결합이 서서히 끊어지면서요. 이러한 전이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에 중간체는 없고요. 이것이 한 단계로 일어나는데, 이때 여기 지금 점선으로 표시한 이러한 결합은 이것이 동시에 끊어지면서 만들어지면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전이 상태를 거쳐서 한 단계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그래서 바로 이 수소가 결합된 요 산소가 이쪽 알켄에 결합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한 단계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산소가 이 2개의 탄소의 같은 쪽에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 입체화학이다, 신 스테레오케미스트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에폭사이드들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산조건에서 이 고리가 열리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산조건에서 물을 넣어서 가수부대를 시키면은 이 에폭사이드가 열리면서 이러한 1,2 다이올이 얻어지게 돼요. 양쪽에 OH가 1번과 2번에 붙은 알코올 다이올인데, 특별히 이 OH와 이쪽 OH가 입체화학적으로 트랜스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트랜스 1,2 다이올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에폭사이드가 가수분해되면 이러한 1,2 다이올이 트랜스로 얻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고요. 여기도 뭐 비슷한 반응이 HX가 들어가는 반응이 있는데, 수소가 먼저 들어가고 X-가 반드시 반대쪽에서 들어가서 이 OH와 H가 이 X가 서로 트랜스로 있는 이러한 할로, 여기 지금 이제 할로젠이니까 2할로 사이클로 헥사놀인데, 이것이 반드시 트랜스로 입체화학이 이렇게 트랜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의 메커니즘, 자,
가수분해 메커니즘 보면은 이런 이폭사이드에 먼저 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 산소에 가서 H 플러스가 붙어서 양성자화가 된다 그랬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물 분자가 자, 이 물 분자 자체는 강한 친액체가 아니지만 이것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약한 친액체지만 공격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 결합의 반대쪽에서 공격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고리가 열리게 되면은 이 OH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이 물은 뒤쪽에서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H 플러스가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와 같이 OH가 반대쪽에 있는 트랜스 다이올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앞에서 알켄에 수소가 이 할로젠이 첨가될 때에 Br2가 처음에 이런 브로모늄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간체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Br-가 공격할 때에 이 Br의 반대쪽에서 공격해서 이 다이브로마이드가 트랜스로 생긴다 하고 똑같은 그러한 과정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사이올인데요. 자, 사이올. 이 사이올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오라고 하는 말이 황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오와 올은 알코올이죠. 이것이 결합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사이올은 그래서 이 SH 이러한 치환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코올에서 산소가 황으로 바뀌어 있는 이러한 황유사체다. 알코올의 황유사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사이올을 다른 말로 머캡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머캡탄과 사이올은 같은 말입니다. 자, 명명은요. 알코올하고 똑같이 하는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 알코올은 끝에 O를 붙이는데 사이올은 끝에다가 사이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올이 올 대신에 사이올을 쓰면 되는데 이 T로 시작하죠. 자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알케인의 이름에 E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은 탄소 2개의 SH가 붙어있는 에탄사이올. 우리가 여기 OH면 에탄올 그러죠. 그때는 E가 없는데 이때는 에탄사이올 할 때는 E가 살아납니다. 요거 사이클로헥산올 아니고 사이클로헥산사이올. 그래서 E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그런데 이 SH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어떤 치환기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이 SH를 하나의 치환기로 간주를 해야 되고요. 그럴 때는 SH를 우리가 머캡토라고 하는 말을 써요. 머캡토. SH가 치환기일 때는 머캡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화합물을 보면은 벤젠에 CO2H가 붙어 있다. 이거는 벤조이크 애시드, 벤조산이죠. 그런데 여기에 SH가 붙어 있어요. 이 SH, 이걸 치환기로 말할 때 머캡토. 벤조이크 애시드에 메타 위치에 붙어 있다. 메타 머캡토 벤조이크 애시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올의 명명은 우리가 알코올의 명명을 할 줄 알면은 사이올 명명하는 건 아주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설파이드인데 이 설파이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서의 황유사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양쪽에 탄소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이서라고 그런다면은 황의 양쪽에 탄소가 붙어 있는 것은 설파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설파이드의 이름은 마찬가지 이서는 무슨 이서. 양쪽에 알킬기의 이름 다음에 이서 이렇게 해요. 자, 여기 보면 양쪽에 메틸기가 있죠. 자, 메틸기가 2개 있을 때는 메틸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이메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이메틸 설파이드. 땐 띄어쓰기를 해요. 다이메틸 설파이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양쪽이 다를 때는 이쪽은 페닐, 이쪽은 메틸. 둘 중에서 알파벳 빠른 메틸이 먼저 나오죠. 메틸, 페닐, 설파이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복잡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서에서도 이런 경우에 알콕시라고 하는 접두어를 써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CH3S 여기까지를 알콕시 대신에 알킬사이오라고 하는 접두어를 써서요. 이건 메틸사이오라고 하는 이러한 치환기가 사이클로헥센의 3번 위치에 있다. 그래서 3 메틸사이오. 이 메틸사이오는 여기다 괄호를 쳐서 혼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사이클로헥센 여기 마찬가지 사이클로헥센 이렇게 쓰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이올과 설파이드 이거는 지금 알코올과 이서의 황유사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고요. 간단하게 요거 합성하는 방법과 요거의 반응 몇 가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사이올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1차 알킬 할라이드에다가 SH- 황화수소 이온을 공격해서 SN2로 반응을 일으켜서 이런 걸 만들어요. 자, 여기가 1차기 때문에 여기 입자가 적고 그래서 이 반응은 SN2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반드시 1차인 경우에 이것이 잘 되고요. 그러나 사실 실제로 이 반응은 여기서 이쪽 이 황에 또 하나의 이런 알킬기가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이런 좋은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뭐 이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앞에서 뭘 배웠었냐면은 이서의 합성법으로 윌리엄슨 이서 신테시스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이건 알킬 할라이드에다가 알코올의 음이온을 반응시킨다 그랬는데 마찬가지 알코올 대신에 사이올의 음이온을 가지고서 알킬 할라이드랑 반응을 시키면 이때 설파이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소듐 벤젠 사이올레이트라고 하는 이거는 벤젠 사이올의 지금 음이온이죠. 이 S-를 가지고서 메틸 아이오다이드를 반응시키면 SN2로 반응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사이올에서부터 이런 설파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쪽에 있는 이 알킬 할라이드가 좀 차수가 낮은 이런 것들을 반응시켜야지만 우리가 SN2로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예, 한번 기억해 두고요.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이 사이올의 반응은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사이올이 산화가 되면서 사이올 두 분자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서 이와 같은 SS 결합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SS 결합, 우리가 여기가 산소라고 하면은 이게 과산화물이라고 퍼럭사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황에서 황 이런 결합이 있을 때는 이걸 다이설파이드라고 그런다. 다이설파이드. 우리말로 이황화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다이설파이드가 얻어져요. 그래서 사이올 두 분자에서 여기에 아이오딘이나 브로민을 가지고서 반응시키면 HI나 HBr이 되면서 이런 다이설파이드가 얻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다이설파이드는 다시 아연을 산조건에서 처리해주면 환원되면서 이러한 사이올이 얻어지게 돼요. 이것도 일종의 산화환원 반응이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런 사이올과 설파이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강의에서 들어야 되겠지만 단백질을 형성하는 그러한 아미노산들 중에서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이 아미노산들이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 시스테인에는 이 SH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사이올인데요. 여기서 이 두 개의 시스테인에서부터 이렇게 이황화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시스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단백질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특히 머리카락의 모양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결합인데 여기 있는 지금 글루타치온에서 이런 SH가 이렇게 산화돼서 SS 결합 만드는 예가 하나 있고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머리카락에서 이러한 두 가닥의 단백질 사슬에 이런 SS 결합들이 있는데 우리가 파마라고 그러죠. 펌. 예. 이 머리 모양을 바꿀 때 두 번 약을 발라 가지고서 머리를 말아 가지고서 머리카락의 모양을 고정시키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두 개의 화학 물질을 머리카락에 발라요. 화학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은 이러한 SS 결합이 있는 데다가 처음에 환원제를 넣어서 이 SS 결합을 끊어서 양쪽에 사이올이 되게 하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단백질 사슬이 서로 끊어지게 돼요. 이거는 두 개의 사슬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걸 끊어서 두 가닥을 자유롭게 만든 다음에 머리를 말고서 혹은 머리를 피고서 거기다가 다시 두 번째 산화제를 넣어주면은 다른 위치에서
이 SS 결합들이 만들어지면서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용에서도 사실은 화학적인 바로 이런 원리들이 이용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서 특히 이 설파이드 그리고 이 사이올의 반응들을 좀 보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8장을 마치겠습니다.